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진행을 도와주실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저는요, 막 조마조마하면서 주말을 보냈어요. 네, 지금 뭐 우리 오프닝 벨 1부와 2부를 함께 진행을 하면서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이제 또 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주말 동안에 저는 사실 굉장히 또 반등을 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한없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러다가 또 다시 좀 반등을 하는가 싶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밤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빨리 또 2부에서 한만식 전문가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또 말씀을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 오프닝 벨 2부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장도 진짜 만만치 않게 하락을 했는데 우리 빨리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맵을 열어보기가 조금 두려운 그런 그림인데요. 우선 맵과 바 차트를 통해서 섹터별 추이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빨간색이 훨씬 지배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그래도 이런 약세장 속에서 어떤 종목 발굴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위해서 투자 의견들 내용을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바 차트를 통해서 마감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11개 섹터 중에서 모두 11개 전부 하락 마감한 지금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최상단에는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가 조금 선방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지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가장 크게 내렸습니다. 평균 3%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넷플릭스 여파로 함께 디즈니도 함께 내림세로 마감을 했고요. 대형 기술주들 지난주에 전해진 규제 법안 소식 때문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소비순환재와 원자재 그리고 기술주까지 모두 2% 넘게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까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에너지 역시 2% 넘게 내렸습니다. 이어서 주간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지난 한 주간 결국은 에너지까지 하락 전환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최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금요일장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함께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주간 차트까지 전부 다 굉장히 빨간색을 강하게 켜고 있는 뉴욕 증시 확인해 보셨습니다. 섹터별 흐름 확인해 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종목별 흐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기성 앵커와 또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지난주만 또 지금 금요일장이었죠. 굉장히 가장 강하게 좀 빨간불을 켠 게 바로 넷플릭스였습니다. 지금 일단 지난주 넷플릭스 좀 주가부터 좀 자세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가 좀 짚어주시죠. 네, 20% 넘게 내리면서 그 전에는 계속해서 $500 선에서 움직이던 넷플릭스였는데 한 번에 $400 선까지 무너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디즈니까지 7% 가까이 내리면서 이제는 OTT 서비스 이 전쟁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 성장세가 둔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라는 시장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만큼의 주가 급락은 조금 과도하다라는 분석을 벤치마크에서 내놨습니다. 주가가 조금 지금 가이던스 하향에 투자자들이 많이 예민하게 움직인 것이고 그래도 계속해서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시장 전반의 성장 수혜주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 의견이 그 전에 매도였다는 점이 조금 흥미로운데요. 투자 의견 매도에서 보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당분간의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디즈니의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디즈니도 현재 지금 OTT 서비스 전반적인 둔화 우려 속에서 7% 가까이 내리며 $137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아무래도 OTT 전반적으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함께 좀 낙폭을 확대해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좀 종목들을 참 잘 지켜보시다가 그동안 관심 있었던 종목들 이제 포트에 좀 담아두시면서 어떤 것을 매수를 들어갈까 좀 타이밍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거품이 많이 끼어 있었다라고 했던 종목들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동안 들어가셨는데 나 너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라고 손절가를 좀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면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정 장세에 들어갔다 보니까 좀 너무 급하게 좀 단기적으로 보시려고 했던 거를 또 사고 팔고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환율 차익 때문에 또 좀 손해를 더 크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 그러면 아직 기술주들은 괜찮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연말까지 길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면서
바로 메타 플랫폼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메타 플랫폼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된 페이스북 주가 확인해 보시죠. 네,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은 지금 4% 넘게 내리면서 303달러 선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 장영구소에서 짚어드렸던 내용이 지금 미 상원에서 빅테크 규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어떤 자사 사이트에서 자사 사업을 좀 유리하게 하는 그런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까지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메타 플랫폼스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새로운 서비스 출시로 반격을 꾀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지금 크리에이터들 어떤 릴스나 이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구독 서비스를 시범으로 출시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메타 플랫폼스에 이어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시장을 뒤흔들었던 이슈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슈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RBC 캐피탈이 이번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로 인해서 게임 시장에서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엑스박스의 입지가 좀 더 굳건해질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 상회 그리고 목표 주가 역시 기존에 제시했던 380달러를 재차 강조했는데요.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술주 약세 속에서 2% 가까이 내리며 29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우리 또 애플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애플의 목표 주가가 상향됐다면서요? 네, 지금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모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현재 애플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웰스파고는 공급망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최종 수요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에 165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이번에는 20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 역시 아이폰의 매출이 강력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호실적을 견인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애플은 간밤에 금요일장에서는 1% 넘게 내리며 162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FOMC도 이제 좀 앞두고 있지만 이렇게 또 다양한 기업들의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유의하시고 유의 깊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외에도 이번 주 내내 또 그리고 지난 주말 동안에도 계속해서 펠로톤에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펠로톤 주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지금 주력 제품인 자전거의 생산 중단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20% 넘게 급락세를 기록했던 펠로톤, 일부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정규장에서 11% 넘게 반등했는데요. 먼저 지금 CEO의 발언이 좀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펠로톤은 생산량을 재조정하는 시기에 접어들었고 또한 현재 지금 인력 구조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전거 생산 중단이 단연 수요 감소 때문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CEO는 보다 유연한 운영을 위한 방침이다라고 조금 이런 말들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고요. 또한 2분기 수익은 예상치 범위 내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금 펠로톤 관련해서는 또 아쉬운 소식이 하나 전해져 있기도 한데요. 저희가 예전에 섹스앤시티 콘텐츠에서 이 펠로톤 자전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묘사가 나와서 그랬었죠. 주가가 떨어졌다. 네. 이미지 관리를 못한다라는 비판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빌리언즈라는 TV쇼에서 펠로톤의 제품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상황이 있어서 또 한 번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장에서는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갔죠. 네, 오랜만에 좀 좋은 흐름 가져간 종목도 있었다는 점도 짚어드립니다. 하지만 또 앞서서 또 종목, 목표 주가가 상향된 애플과는 달리 또 목표 주가가 하향된 종목도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쇼피파이입니다. 쇼피파이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쇼피파이 짚어주실까요? 지금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주가 급락세 가져갔습니다. 14% 가까이 내리며 882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재 지금 쇼피파이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린 소식은 징둥닷컴과의 제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지금 로스캐피탈과 도이체방크가 나란히 목표 주가를 1,400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먼저 로스캐피탈은 JD.com과의 제휴는 하반기부터 실적에 기여할 것이다.
상반기에는 조금 저조할 수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시선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도이체방크는 현재 지금 쇼피파이가 이런 물류 능력에 조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당분간은 실적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역시 우려 섞인 시선을 내놨습니다. 네, 쇼피파이에 이어서 우리 또 가상화폐 시장이 주말 동안에 급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또 가상화폐와 관련된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마찬가지로 급락하는 흐름 보여줬네요. 네, 역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저도 주말 사이에 만난 친구들 모두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굉장히 좀 많이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장유진 캐스터 친구분들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결혼 자금을 잃게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어떡해요. 지금 네. 우스갯소리도 아닌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가상 자산 시장 이제 반등할 수 있을까 혹은 지금이 바닥일까 이렇게 좀 계속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네. 우려 섞인 시선들이 나오기도 하고 증시와 코인 혹은 안전자산과 이렇게 반대로 가지 않았었나?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약세 흐름 속에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코인베이스의 주가 역시 정규장에서 13% 넘게 탄력이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좀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 주식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투자자들 혹은 거래하는 트레이더들 분들이 자살했다는 소식, 여의도에서 5명이 자살하면은 반등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바닥을 찍을 때까지는 한없이 추락하는 게 바로 이런 자산시장들이기도 한데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마시고 투자하실 때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나오는 소식들 저희 장연구소 그리고 오프닝 밴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살펴볼 종목 바로 인텔이네요. 네, 지금 인텔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고 싶은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오하이오주에 1,00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새로 짓는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는 생산 능력을 증대하기 위함이고 아시아의 의존도를 낮춰서 현재 지금 자동차부터 PC까지 모두 전반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사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자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금까지 인텔이 집행했던 투자 중에서 가장 최대의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텔은 보합권에서 거래 마무리하면서 52달러 선의 거래 정규장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약세장 속에서는 그래도 주가가 좀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만나보실 종목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25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8.7%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실적 나오는 대로 저희 장연구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현재 1% 넘게 오르면서 175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유일하게 또 녹색불을 강하게 켜고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또 자일링스도 보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또 소비순환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아마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존은 굉장히 좀 몸집이 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금요일장에서는 6% 가까이 내리며 2,852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밸런스가 아마존의 성장 동력을 고려할 때 투자 기회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을 했고요. 또한 지금 주식 분할 가능성을 좀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가격이 좀 내려가게 되면은 신규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